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분자, 화공학회에서 고분자 세션 발표를 한 게 아마 처음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심포지움을 했었고. 지난 학기인가요? 작년에? 네, 작년인데, 작년이 아마 하여튼 제 기억으로 네. 그때 이제 심포지움을 하고 아마 공식적으로 포스터 모집하고 이런 건 아마 두 번째인가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예. 하여튼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 그 마지막 때 극단적으로 좌장하고 연서 2명이 했다는 경우도 애들인데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와주셔서 감사드리죠.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보통 용용 훈련을 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는 하케믹스를 가지고 하고 또 작은 이제 압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조금 이제 디바이스 하나 붙여가지고 울트라소닉 파워를 좀 붙여서 새로운 훈련 기구를 줘서 믹싱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어떤 차이들이 기존의 믹싱하고 어떤 차이들이 나는가를 좀 연구해본 거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포로지하고 이제 사용하는 측면 블렌드의 일반적인 그런 얘기도 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음파를 사용을 하니까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가 소노케미컬 이펙트라고 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연구에서 뭘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블렌드 시스템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각각 경우는 특성이 다르게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고 결론하고 앞으로 뭘 할 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영역의 파인데요. 2가지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보통 킬로헤르츠 레인지 하면 메가헤르츠 레인지가 있는데 메가헤르츠 레인지는 이제 우리가 진단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초음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바로 이 고강도, 파워 플러스 용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쓰고 이렇게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요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플러스 사운드를 다른 어떤 물리적인 효과랑 비교한 이런 그런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 스케일하고 어떤 그 인텐시티의 그 효과가 있는데 다른 효과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효과는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가 가진됐을 때에 특히 이제 액체의 경우에 가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결국 이 초음파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성이죠. 이 파의 특성인데 초음파의 특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반복되는 압축과 이런 팽창의 그런 파거든요. 소밀파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압축과 팽창이 계속되다 보면은 이 매체 내에서 이런 마이크로 버블들이 생깁니다. 그 마이크로 버블들이 이제 결국 자라다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이제 깨지게 됩니다. 이게 터질 적에 이제 굉장히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가 발현이 됩니다. 굉장히 고5,000도씨 하고 1000기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온도나 이런 것들은 소노루미네스스 같은 걸로 측정을 해서 입증이 되는 그런 아주 가혹한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케미컬 액티비티를 주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이 소노 케미스트리를 이용한 연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많습니다. 촉매라든지 또 화학 반응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이 캐비테이션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캐비티 내는 굉장히 아주 극한 익스트림한 컨디션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있는 리퀴드 페이스에서의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 이것이 터질 적에 갑자기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주변에 굉장한 어떤 슈어가 이제 생기는 그런 여건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음파가 예를 들어서 폴리머 솔루션에 가중이 되면은 이제 조금 아까 생겼던 이런 마이크로 버블의 캐비테이션 현상과 이제 연관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이게 터질 때 이 폴리머 모레쿨은 상대적으로 이제 분자가 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미처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쉬어도 걸리고 어떤 체인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뒤틀린다든지 근데 결국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톨루엔에 있는 폴리스타렌에다가 초음파를 조사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자량이 감소되는, 그러니까 데그라데이션 거동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이제 초음파를 응용하는 연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많이 있는데요. 찾아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거이기 때문에 리퀴드 페이스에다가 초음파를 가지면서 어떤 개질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폴리머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수한 모노머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벌컬몰리에이션 하게 되면 개시제 없이도 충분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중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비교적 최근에 보면 그 솔루션이 아닌 상태였어요. 아닌 상태. 폴리머 멜트에다가 초음파를 가진해서 어떤 가공성을 좀 증진시킨다든지 개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에이크론의 이사회부 그룹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런 쪽에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주로 뭐 그쪽에 이제 러버 인더스트리가 많으니까 러버를 어떻게 하면은 뭐 재활용을 했던가 하는 측면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러버 블렌드를 익스트루전 하면서 초음파를 가진해갖고 다시 디버크니제이션 하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연구는 이 익스트루더 다이에다가 이런 가진기를 장착을 했을 적에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스루풋, 그러니까 어떤 스트랜드의 스테빌리티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프루브 된다. 이런 쪽에 멜트에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멜트만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벤트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그 케미컬 컴포넌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고분자들끼리만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초창기에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텐시브 믹서의 소니케이션이 될 때, 이런, 이거 이상의 다른 고분자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각 폴리머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쉽게 말해서, 솔루션, 용액 상태에서는 그게 잘 분해가 됐는데, 과연 용융체 자체, 용매가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일단 관심을 가졌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폴리머를 집어넣었을 적에, 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블렌드에 대해서 비스커스 레이쇼하고 이 폴리머 자체가 어떤 반응하는 그런 모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평형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건데, 이게 기존에 뭐 아시는 하케믹서고, 여기다가 이제 피딩 섹션에다가 이렇게 콘을 따로 제작을 해서 두 가지 효과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믹싱 효과에다가 플러스 어너더 에너지가 이제 여기서 동시에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퀀시는 한 20kHz 정도 되는 거, 앰플리튜드는 15마이크로미터였고, 아웃풋이 한 1.5kW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가지 정도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폴리프로필렌 가지고 초창기에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폴리프로필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로 그 중합을 해가지고 뭐 프록사이드 같은 걸로 익스트루전 하면서 컨트롤 데그레데이션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랑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했었는데, 뭐 PP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긴 한데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해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는 그냥 대표무성을 실었습니다. 그 예상했던 대로 가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걸로 봐서 PP가 이제 PP 멜트가 초음파에서 분해가 된다라는 걸 처음에 확인을 했었고, 폴리스타이렌의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게 가진 않았을 때고, 이게 이제 뭐 한 10분 정도 가진했을 때인데, 역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떨어집니다. 분해가 되는데, 조금 아까 보여드린 PP랑 비교해보면은 약간 데그라데이션 레이시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요. 여기 뭐 한 3분, 5분 데이터도 사실 있는데, 여기 좀 싫지는 않았는데, 내려갔다가 조금 스테이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여튼 그런 걸로 봐서, 뭐, 추정입니다만, PP 같은 경우는 뭐 베타 시즌에 의해서 워낙에 분해가 잘 되는 그런 폴리머가 있지만, 폴리스타이렌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가진돼서 끊어졌다가, 그래도 레드컬들이 또 이제 다시 서로 이제 재결합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컴피티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PP하고 PS가 이제 분해가 되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뭐 간단한 아이디어죠. 우리가 보통 풀레드 폴리머리제이션 할 때 터미네이션 모드가 리컴비네이션,
레드가 커플링에서 터미네이션이 되니까 뭐 이것도 뭐 자기들끼리 뭐 다시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이종 간에 커플링이 되면은 뭐 어떻든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코폴리머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해봤는데 뭐 이게 초창기에 봤을 때는 그 일단 PP를 레이저 그러니까 PP를 뭐 한 70%나 80%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했는데 뭐 별로 그냥 보통 우리가 믹싱하는 경우하고 뭐 가진 이제 믹싱 시간을 뭐 30년 30분까지 해봐도 이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것만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도 되고 이게 실현이 안 되는가 했었는데 이거를 메이저 페이스를 폴리스타인으로 바꾸니까 굉장히 좀 효과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믹싱 보면은 뭐 분산 상태도 좀 전형적인 비상형이기 때문에 분산 상태도 좋지 않고 또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이게 도메인이 오히려 커지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코알레스 시스템에 그러는데 우리가 가진하게 되면은 사이즈도 많이 줄고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는지는 이제 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첫 번째 결과로 봤을 적에 결국 우리가 보통 그 블렌딩 했을 적에 그 상구조가 전개되는 이런 다이어그램, 스카트하고 마크로스코프가 이제 제안했던 그런 잘 알려진 메커니즘인데 결국 이런 팔렛이 이제 그 믹스 안에 들어가서 시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쉬트가 되는데 쉬트 안에 이제 이런 폴드가 생겨서 이런 레이스 형태에 있다가 이런 스트랜드가 형성된다가 이 스트랜드 자체가 이제 레일리 타입 인스테빌리티에서 이런 드라플렛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보통 이미시블한 경우에는 이렇게 작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브레이크업하고 코알레시스의 그런 상관관계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커지게 되죠. 여기서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떤 다른 가공을 하면 또 커지는 그런 경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근데 가령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블락버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입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드랍렛 사이즈가 작아진다. 이게 우리가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시추로 믹싱을 하면서 별도로 사용화제를 투입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그 생성된 어떤 코폴리머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폴로지가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왜 조금 아까 PP하고 PS를 두 개를 똑같은 걸 갖다가 이제 그 페이스를 역전시키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 우리가 가장 이제 그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비스커스 레이시오가 되겠죠. 뭐 비스커스 레이시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언제나 폴리머를 믹싱할 적에 하는 얘기니까 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얘기도 이거랑 같은 얘기긴 하지만, 컴포넌트 폴리머가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블렌딩에서 도메인 사이즈는 비스커스 레이쇼하고 또 플로우 필드가 어떤 게 가해졌느냐. 예를 들어서 뭐 시어 필드가 좋느냐, 아니면 일로게이셔널 필드가 좋느냐. 뭐 어떤 믹싱 기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게 되죠. 또 두 페어 인터페이셜 텐션이. 근데 가령 이제 뭐 기기가 픽스가 되고 종류가 픽스가 되면 이거 두 개는 픽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도메인 사이즈라는 게 비스커스 레이시오 디펜던트하게 되는데 뭐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매칭이 될 때 두 개의 비스커스가 같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믹싱이 잘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폴리머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어려워지는 점이 어딘가 되면 이제 이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메인의 비스코시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거나,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연속상의 정도가 굉장히 낮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결국 연속상에서 분산상을 깨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HS 비스코시티가 너무 낮다 보면 충분한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가해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분산을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분산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이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블렌드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국은 이 상용화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코폴리머가 이제 생성이 잘 안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그냥 분해는 되긴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그냥 따로따로 놓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 그 현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비스코스 데이터 보면은 PP하고 폴리스타인의 이 특별한 경우에는 뭐 비스코스 레이셔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 이상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PP가 매트릭스가 되면은 믹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을 해도 별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PP를 그러면은 뭐 이 PS와 비슷한 걸 쓰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됩니다. PP를 좀 더 올려주면 효과가 좀 더 생기고. 이 얘기는 뭐 에너지 데스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아웃풋 이 울트라 사운드의 그 파워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너무 작아도 안 좋을 거고 너무 커도 이것도 너무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경우니까 별로 좋지 않고 하여튼 이건 아마 그 종류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옵티머만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뭐 진짜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뭐 많이 얘기했는데 코폴리머가 진짜 생겼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정식으로 하려면은 익스트랙션 해서 뭐 IR 찍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확인도 해봤고요. 또 우리가 간단히 확인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늘링을 하게 되면은 인미스블한 블렌드는 페이스가 훨씬 더 커지게 되니까 퀄레스에라.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니케이션 한 것들은 좀 스테이블한 거를 우리가 많이 봐서 뭐 얼마나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거로 봐야지만 이거 이제 PMMA의 경우입니다. PMMA의 경우는 폴리스타이렌하고 보면은 정반대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보면 점도가 더 증가하는 경우, 리스폰스가 정말 다릅니다. 이게 오히려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PMMA 만들 때 보통 이제 크로모노머를 쓰니까 메타크릴레이트 같은 걸 쓰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터셔리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런 커플링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돼서 점도가 이제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PMMA하고 PS 블렌딩을 하고 왔을 때도 PMMA 메이저 그러니까 PMMA가 폴리스타이렌보다 점도가 높은 경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건 오히려 점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조금 아까 봤지만 그래서 PMMA 메이저일 때는 아까 PSPP하고 마찬가지로 효과가 좋은데 이 경우에 PS를 메이저로 하면 별로 효과가 좋지 않아요. 일관성 있게 점도 효과가 관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C하고 세안의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PC를 사용하면서 PC는 지금 보면은 PP나 세안이나 PMMA 이런 건 다 풀레디컬 폴리머리제이션에서 만드는 거고 PC는 컨덴세이션 폴리머리제이션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쨌든 풀레디컬을 매크로 레디컬이죠. 그러니까 거대 분자에 그거를 만들어서 그것들끼리 이렇게 좀 붙여보자 하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PC는 이제 종이 다른 거니까 이게 가능할 건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의식을 좀 했었는데 PC도 하여튼 이 초음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해가 되고 근데 다른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이 정도 이후에서도 그러나 하여튼 뭐 우리가 상당한 그런 감소가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셀은 아주 가진한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분해가 잘 일어나는 걸로 확인했고 그래서 PC 쌍도 보게 되면 이제 PC가 더 점도가 이제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1분, 3분, 5분 이렇게 해봤는데 한 3분 정도 내외에서도 여기 지금 이게 만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메인 사이즈가 뭐 0.23 마이크론 아주 작게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스테빌리티도 다른 헤어에 비해서도 좀 유사한 걸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플한 거는 커지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응용할 수 있겠고 간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케니컬 프로퍼티 측정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상대적으로 파단 신호 같은 걸 봐도 심플 브랜드의 경우보다 우리가 한 옵티머한 컨디션에서는 2배 이상 정도 증가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레디컬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공할 적에 혹시 데그라데이션이 되거나 소멀 스테빌리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심플 블렌딩 한 거나 뭐 한 3분 정도 가진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와 있고 5분 정도 하면 약간 좀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많이
가지면서 스테빌리티 문제가 이제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하여튼 수분 내에 이런 그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어차피 이거는 뭐 배치 시스템에서 하면 의미가 없고 결국 이제 컨티뉴어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실제로 익스트루더의 레지던스 타임하고 관련이 될 테니까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거고 뭐 PCPS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PC에 비해서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나름대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폴로지가 스테이블하지 못하고 웰드라인은 좀 불안정하고 그래서 자체로는 뭐 물성이 상당히 좋지만 아주 미묘한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페일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PC상 같은 경우에 뭐 리액티브 시스템으로 사용화를 뭐 논문은 하는 것들이 얘기는 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중합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상용화된 부분, PCABS가 왜 얼마나 언스테이블한지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사출 조건에 따라서 모폴로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임팩트 지향수도 뭐 5분의 1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아마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용 상태에서 충분히 이 러러스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용차성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건 뭐 종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디그레이션 될 수도 있고, 크로스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 효과는 굉장히 비스커스 레이쇼의 리소스가 컸고, 또 아마 다른 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헤어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생각은 이제 컨티뉴스 프로세스를 하는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